그리고 절대 꼭 드리고 싶은 말, 신용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네. 자기 돈으로만 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뭐 전체 자산의 10% 언더를 정말로 내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다고 확신할 때만 쓰십시오. 그다음 또 시장을 너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맞춰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정말 좀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이버 카카오도 2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빠졌고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두 회사 중에서는 네이버의 수익 창출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의 장악력은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장악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은 카카오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카카오는 회사를 너무 분할해서 쪼개가지고 상장하는 바람에 이익 분산된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지주회사는 하고 자회사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주회사가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투자하려고 하는 PCB 업체가 하나 있는데 자회사와 모회사가 같이 상장되어 있는데 모회사를 다 내가 100% 먹으면 자회사도 내 거잖아요. 맞죠? 네. 자회사 시가총액 1조예요. 모회사는 1,000억이에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죠? 네. 외국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주권이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의 시세가 완전히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글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마 밑단에 한 수백 개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벳 하나로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는 좀 열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좀 낫죠. 네이버는 이렇게 회사를 그냥 하나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그래서 네이버는 조금 더 뭐 반등을 할 것이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그 영역에서 어떻게 개척을 잘하느냐. 지금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자로 잘하고 있어요. 사실 반쯤은 이커머스 회사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 업체가 너무 세다는 거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툴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들어와도 이거는 점령하기 힘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 생성형 AI 이런 거 하면 자기보다 몸집이 몇백 배가 큰 그러니까요. 구글 마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추가 투자하면 100억 달러예요. 네. 추가 투자만. 추가 투자 100억 달러 10조로 그냥 쏠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100억 달러를 여러 군데 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 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죠. 네. 과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커머스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가 조금 전고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겠다. 쉽지는 않다. 이익이 증가해야 돼. 왜냐면은 그 꿈이 있을 때는 이익 상관없이 주가가 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꿈이 식고 난 자리에는 숫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에 보면.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대략 네이버는 대략 이익의 한 30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30배 내외 수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40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이익이 증가해서 그 숫자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께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으시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금이요? 예, 예금이 지금 한 4%대까지 나오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일부 편입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미국의 단기채가 너무 매력적이죠. 2년물 국채가 5%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 이상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나오게 되면은 4% 내외에서는 장기채도 매입이 괜찮다.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있고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환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강세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거 고민하시고요. 국내 주식에서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쏠려 있습니다만 그 안 쏠린 쪽으로는 여전히 강력 매력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뭐 성장도 있고 담배꽁초도 있고 그건 자기 성향이에요. 겁이 많으신 분들은 담배꽁초를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모험으로 산다, 나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세가
덜 난 성장주 영역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4년 되면 네. 2023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매우 높죠. 매우 높다고 보세요?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 내려가는 게 그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22년에 너무 세게 얻어맞았어요. 보통 이렇게 세게 얻어맞으면 항상 사이클의 반대 사이클을 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는데, 꼭 하락이 길어지면 영원한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상승이 길어지면 꼭 영원한 상승이 있을 것 같은 논평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시장이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폭락은 시작도 안 됐다. 그러기에는 너무 모든 지표들이 안 좋고요. 안 좋았었고요. 이미 바닥을 찍고 왔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약간 폭락론자들 또는 소위 말하는 거의 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 내리죠. 네. 그럼 내리면 공황이 올 거냐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릴 때가 오히려 한 번 더 쫙 빠진다, 증시가. 그걸 뭐냐면은 금리가 그 논리는 뭐냐면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자인하는 것이니 경기가 안 좋은 곳에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자본시장 수백 년의 역사에서 더욱 정확했던 하나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시장이 오르고 돈의 양이 적으면 시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80년대 이후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1980년대 이후로. 그때는 채권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모기지 채권이 없었다는 거 아세요? 1980년대 그렇죠. 초반 그 전후로는. 우리나라도 전세자금 대출 들어온 그렇죠. 게 몇 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땐 전세자금,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한국의 부채 비율을 이렇게 높게 만들지 않으려면 전세 대출이 없었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랬다면 집값도 이렇게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올랐다가 빠지는 일도 없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부채, 돈의 양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은 전세자금 대출로 레버리지가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다가 이러다 월세자금 대출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초레버리지죠.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시장은 뜨겁게 달궈지지만 레버리지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2007년, 8년도에 리먼 사태를 통해서 경험을 크게 했죠. 그리고 민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꼭 위기가 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른 거는 미국은 민간 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가계 부채 비율이 80% 언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 부채죠. 네. 국가 부채에서 난리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 부채. 1929년 대공황도 민간 부채가 어마무시했구나. 2007년도도 그랬었고, 한국도 98년도 IMF 때 민간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기업들이 부채를 엄청나게 갖다 썼죠. 네. 그리고 엔화 캐리 자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금리의 엔화를 가지고 와서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줬죠. 네. 근데 얘네가 돈을 걷어가면서 미스매치가 나면서 망하게 된 거죠. 항상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량 부채가 많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민간 부채가 아니라는 점, 미국은. 근데 한국은 민간 부채라는 점. 그래서 한번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3.75로 더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의 풍파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시장이니까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기회가 있고, 그러니 당장의 기회를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시장을 너무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보면서 시장을 맞춰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여기서 자산을 형성했던 상당히 높은 수준 비율의 사람들은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들과 꽤 긴 시간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라 함은 DNA가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은, 산업 전망이 밝은, 이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혹시나 오늘 제가 방송에서 좀 느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뜨거워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댓글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네. 근데 또 20년 동안 이쪽 시장에 계시면서 봐오셨고 네. 조심해야 될 점을 또 지목해 주신 거니까. 네. 안 다치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지만 또 하나는 안 다치면 기회가 와요. 네. 근데 다치면 기회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남 잘 된 거는 잘 됐으니 너무 축하할 일이고 같이 기뻐할 일이고 밥알이라도 함께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예, 기뻐할 일이에요. 네. 남의 자산이 늘어난 건. 근데 그걸 너무 탐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장은 과욕과 과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19년부터 나왔잖아요. 그 소위 말 그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서부터 나왔는데 저를 3년간 지켜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뭐 시장을 전망하고 이런 건 틀린 적도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심리 페이스 역할은 좀 한다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심리적으로. 지나보시면 지금 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마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제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에 좀 부동산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 참 와닿았던 게 진짜 그 부동산 요즘에 많이 빠지니까 네. 그 과열했을 때는 전혀 그게 안 보였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좀 큰 타격을 입고 거의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혹시나 또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영역이고 주식은 그렇게 그리고 절대 꼭 드리고 싶은 말 신용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네. 자기 돈으로만 하십시오.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뭐 전체 자산의 10% 언더를 정말로 내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됐다고 확신할 때만 쓰십시오. 네. 아니면 쓰지 마십시오. 그게 더 빠르게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지름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지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